당신은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에서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이 밀려오는 그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은 당신의 고독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칼 융이 밝힌 고독의 우주적 의미를 통해 당신의 외로움이 사실은 가장 깊은 연결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고독이 선물로 변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누군가와 함께 있으려 합니다. SNS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수록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융은 이것을 현대인의 역설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합니다. 수백 명의 친구가 있지만 진짜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단절되어 있습니다. 당신도 느끼지 않나요? 파티에서 사람들과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그 감각을, 가족들과 함께 있어도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그 느낌을.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39살의 혜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성공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았고 사교적이었습니다. 매주 모임이 있었고 주말마다 약속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혜진 씨는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의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혜진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녁 내내 나는 진짜 내 이야기를 하지 않았구나. 모두가 웃었지만 나는 웃지 않았구나. 나는 그곳에 있었지만 동시에 없었구나. 그녀는 물었습니다. 왜 나는 사람들 속에서 더 외로운 걸까? 왜 연결될수록 더 단절되는 걸까? 이 질문은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못된 걸까? 다른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런 걸까? 융은 말합니다.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고. 당신이 느끼는 고독은 병이 아니라고. 이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진짜 당신으로 돌아오라는 초대라고. 우리는 평생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융기 말하는 페르소나입니다. 직장에서는 유능한 직원의 가면을, 가족 앞에서는 좋은 자녀의 가면을, 친구들 앞에서는 재미있는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이 가면들은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지만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가면을 너무 오래 쓰고 있어서 진짜 얼굴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역할을 너무 오래 연기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것은 진짜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42살의 준호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회사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항상 밝았고 농담을 잘했고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준호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지쳤고 말이 없었고 무기력했습니다. 아내는 걱정했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준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피곤해.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 씨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준호 씨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회사원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상담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요, 역할이 아니라 당신 자신은 누구인가요? 준호 씨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평생 누군가의 무엇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나 자신으로 산 적은 없어요. 그 순간 그는 울었습니다. 42년을 살았지만 진짜 자신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외로운 이유입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면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가면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주고 있나요? 누구 앞에서 가면을 벗을 수 있나요? 아무도 없다면 당신은 외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가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융은 말합니다. 진정한 고독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고. 진정한 고독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분리라고. 당신이 당신을 모를 때 당신은 가장 깊은 고독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과 평생 함께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잠들 때도 깨어날 때도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당신을 모른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을 싫어한다면 그것은 평생의 감옥입니다. 45살의 민지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약함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가혹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넌 충분하지 않아. 넌 더 잘해야 해. 민지 씨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기 자신과도 함께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피했습니다. 어느 날 팬데믹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바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민지 씨는 처음으로 자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난하는 목소리, 판단하는 목소리, 증오하는 목소리.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 더 친절한 목소리. 넌 충분해. 넌 괜찮아. 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이 목소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민지 씨는 놀랐습니다. 이것도 내 안에 있었구나. 융은 이것을 자기 셀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본질입니다. 모든 비난과 판단 너머에 있는 순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자기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 침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융이 말하는 고독의 우주적 의미입니다. 고독은 단순히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해
우리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과 연결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혼자 있음으로써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바다 위의 파도들을. 각각의 파도는 분리되어 보입니다.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모든 파도는 같은 바다입니다. 파도가 깊이 내려갈수록 다른 모든 파도와 하나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에서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른 얼굴, 다른 이름,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곳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근원에서 왔습니다. 같은 무의식을 공유합니다. 같은 원형을 경험합니다. 50살의 경수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평생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돈, 명예, 지위를 얻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경수 씨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중요한 것을 50살 생일날 경수 씨는 산에 올랐습니다. 혼자서. 정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앉아서 침묵 속에 머물렀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경수 씨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광대함을, 연결됨을. 그는 혼자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과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산과 하늘과 바람과 우주와 이 경험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경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추구한 연결은 밖에 있지 않았구나. 그것은 안에 있었구나. 내가 나 자신과 연결될 때 나는 모든 것과 연결되는구나. 이것이 융이 말하는 개성화의 역설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갈 때 당신은 모든 인류와 만납니다. 당신의 고통은 모든 사람의 고통입니다. 당신의 기쁨은 모든 사람의 기쁨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모든 사람의 외로움입니다.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연을 보세요. 나무는 혼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땅속에서 뿌리는 다른 나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균사체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양분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깊은 곳에서는 하나의 숲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각자 살아가지만 깊은 곳에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인류와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조상들과도 미래의 후손들과도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도. 이것을 이해할 때 고독의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물입니다. 자기 자신과 만나고 그것을 통해 우주와 만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47살의 수연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평생 외로움을 두려워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TV를 켜놓고 음악을 들었고 친구들과 통화했습니다. 침묵이 무서웠습니다. 어느 날 수연 씨는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침묵 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책을 읽지 않고 전화도 하지 않고. 처음 이틀은 지옥 같았습니다.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수연 씨는 자신의 내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평생 무시했던 목소리들을, 감정들을, 욕구들을. 일주일이 끝났을 때 수연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을 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그녀는 자신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만났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유로웠습니다. 이것이 고독의 변화입니다. 외로움에서 고독으로, 두려움에서 평화로, 회피에서 포용으로. 고독은 더 이상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독은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적게 혼자 있다는 것이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음에, 정보에, 타인의 의견에. 우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신의 리듬을 느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류합니다. 남들이 좋다는 것을 추구하고,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고,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닫습니다. 이것은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어디로 갔지?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독은 이것을 막아줍니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외부의 소음이 사라질 때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타인의 기대가 멈출 때 자신의 욕구가 보입니다. 이것이 고독의 선물입니다. 55살의 동현 씨를 만나보세요. 그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동현 씨는 매일 혼자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매일 1시간씩. 그러던 어느 날 산책하면서 동현 씨는 자신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반대했습니다. 그림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고. 그래서 그는 포기했습니다. 35년 전에. 지금 동현 씨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이구나. 나는 35년 동안 이것을 억압하고 살았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구나. 고독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을 발견하게 합니다. 억압했던 욕구를 인정하게 합니다. 포기했던 꿈을 다시 꾸게 합니다. 고독은 회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고독과 고립은 다릅니다. 이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고립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문을 닫는 것입니다. 고립은 우리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면 고독은 선택에서 옵니다. 자신과 함께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중심을 찾기 때문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자신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외부의 폭풍이 와도 내면은 평화롭다고. 이 중심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소음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40살의 예진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최근 이혼했습니다. 오랫동안 문제가 있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
끝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혼자 살 수 있겠어? 외롭지 않겠어? 하지만 예진 씨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결혼 생활 중에 더 외로웠다는 것을.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진짜 연결은 없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계에 살았습니다. 이제 예진 씨는 혼자 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리듬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나는 나만으로도 충분하구나. 나는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구나.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충만함입니다. 융기 말하는 개성화의 완성입니다. 당신이 당신으로 충만할 때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생각해 보세요. 두 개의 빈 컵이 서로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빈 컵은 빈 컵일 뿐입니다. 하지만 두 개의 가득 찬 컵이 만나면 넘쳐 흐릅니다. 서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관계가 우리를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당신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을 채울 수 있습니다. 고독은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당신을 채우는 법을, 당신이 당신의 친구가 되는 법을, 당신이 당신을 사랑하는 법을, 그리고 이것을 배울 때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집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의존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이 나를 완성시켜 주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보너스가 됩니다. 필수가 아니라 52살의 제희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평생 관계 안에서만 자신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하지만 혼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제이 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모든 결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혼자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처음 1년은 힘들었습니다. 제이 씨는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신의 회사를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2년째 되던 해 제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나와 함께 있어. 그리고 나는 좋은 친구야. 그녀는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격려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제이 씨는 고독을 즐깁니다. 매일 아침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을, 저녁에 혼자 산책하는 시간을, 주말에 혼자 영화를 보는 시간을, 이 시간들은 그녀를 채웁니다. 그녀를 회복시킵니다. 그녀를 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융기 말하는 우주적 고독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지만 동시에 모든 것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있을 때 당신은 우주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곳에서 만납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세요. 각각의 별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백만 광년의 거리로. 하지만 모든 별은 같은 우주에 속해 있습니다.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같은 춤을 춥니다.
분리되어 있지만 동시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고독 속에 있지만 모두 같은 존재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같은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고독 속에서 발견됩니다. 침묵 속에서. 내면의 깊은 곳에서. 지금 이 순간 결심하세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고독을 선택하겠다고. 매일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만큼 당신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의 강점을, 당신의 열정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진실을. 이 모든 것이 소음 속에서는 묻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비로소 들립니다. 자연을 다시 보세요.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는 땅속 어둠이 필요합니다. 나비가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고치 안에 고독이 필요합니다. 꽃이 피기 위해서는 겨울의 침묵이 필요합니다. 성장에는 고독이 필수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면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날개를 펴기 위해서는 고치 안의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독은 때로 고통스럽습니다.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불편합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보는 것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성장의 필수 과정입니다.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와 통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운명이 된다고. 당신이 직면하지 않은 것은 당신을 지배한다고. 하지만 당신이 직면하는 것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고독 속에서 당신은 그림자와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정했던 부분들을, 당신이 숨겼던 감정들을, 당신이 억압했던 욕구들을, 이것들을 인정할 때 당신은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이 여정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외롭나요? 아닙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는 모두 같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집으로. 그리고 기억하세요. 동시성을. 윤기 말하는 의미 있는 우연을.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가 왔다고. 자신으로 돌아갈 때가 왔다고.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깊은 연결을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짜 당신으로 살고 싶다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에 귀 기울이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대신 고독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신과 만나세요. 진짜 당신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은 우주만큼 광대합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신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독 속에서만 발견됩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나의 고독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나 자신과 함께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 선언을 쓰는 순간 당신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당신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람들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들에게도 이 희망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의 고독은 당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결시킵니다. 모든 것과, 모든 사람과, 우주와. 이것이 융기 밝힌 고독의 우주적 의미입니다. 당신이 가장 혼자일 때, 당신은 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